반갑습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 특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렴 전문 강사 민기식입니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은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 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좀 특징적인 것은 공무수행 사인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수행 사인이라 하면 각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일반 민간인들도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총 4가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청탁하지 말라는 법이고, 하나는 금품수수하지 말라는 법이고, 하나는 외부 강의를 규율 하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생겼을 때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1번 부정청탁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지 대상은 담당자부터 기관장까지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일반인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관련 판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에 추가 입학을 부정청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판례는 학부모는 500만 원 과태료, 교장과 교감은 각각 700만 원,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위반자는 2018년도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 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된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 판례입니다. 위반자 A는 2017년 10월 17일 자신의 아들 위반자 B로부터 채용시험 종합 적성검사 중 OMR 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A는 과태료 800만 원, B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된 경우입니다. 시험 감독관은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 금품 등 수수금지 부분입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 부분에서는 금액 100만 원이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을 공부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0만 원이라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를 100만 원 초과된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보다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가 이루어지면 관할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2배에서 5배까지가 됩니다. 이 과태료 처분 결과를 행정기관에서 받게 되면 징계 책임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 다음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서 예외 사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사유는 흔히 말해서 기관에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주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공직자 등의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물은 5만 원입니다. 단, 농,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하향되었지만 기존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되었지만 하완, 조화를 같이 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식사, 다가,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에는 3만 원,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하완, 조화는 10만 원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선물의 경우입니다.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다만 농축수산물이 51% 이상이 증가되게 되면 10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에서 하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양벌 규정입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처벌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판례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통해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전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판단 결과는 제공자의 과태료 2배, 9만 원 부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장협의회 회장 A는 이장협의회 71명 명의의 업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청으로 발령받은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판단 사례입니다. 업장은 국가 및 지자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이장협의회는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원활한 직무 수행 등 목적의 제공 가능 선물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돈을 모아 공동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공직 유관단체 직원인 위반자 A는 2016년 12월 30일 B와 함께 상급자에게 퇴직 선물로 110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 이 경우에 A가 50만 원, B가 60만 원을 선물하고 2회에 걸쳐 하급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판단 결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170만 원, 190만 원을 부과된 경우입니다. 2018년도에 이 경우에 7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0월경에 기각이 된 경우입니다. 이상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다시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정청탁하지 말라는 경우인데, 부정청탁하지 말라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상에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에 1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상에 상대편에게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을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청탁 확정이 된과 동시에 기간 내에 있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시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징계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금품 수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리면
금품 수수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직 내부적인 경우와 조직 외부적인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끼리의 금품이나 민간인들끼리의 선물 거래는 무제한이며, 두 번째,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민간인에게 주는 각종 선물이나 금품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경우에는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신 조직 내부적인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300만 원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직자 등은 어떤 경우든 공직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민간인이 공직자 등한테 줄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사유는 직무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년도 안에 동일 인으로부터 합산 누계 3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경우,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각종 가액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식사 3만 원, 두 번째 선물 5만 원, 그 다음에 경조사 5만 원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의 목적으로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또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 내와 조직 외부가 있는데 조직 외부에서 조직 내부로 청탁금지법 대상자한테 할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 인허가인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에게는 직접적인 직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 이런도 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보면 조직 내부적으로 직접적인 직무 연관이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 예산, 감사, 보조금 4가지 경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경우에는 인사 예고가 뜨고 인사가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직접적인 직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식사와 선물은 할 수 없습니다. 단 경조사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신청 공문이 받고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까지는 예산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과 그다음 식사와 선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도 경조사는 가능합니다. 감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비감사, 통상적으로 예비감사부터 감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감사 처분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는 직접적인 직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 라인에 있는 실무자부터 기관장까지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식사와 선물 대접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직 내부적인 경우에는 경조사는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2018년 9월달 한국리서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된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2017년 9월 달에는 69.4%가 동의를 하셨는데 2018년 9월 달에는 75.3%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2017년 9월 달에 91.2%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8년 9월 달에는 92.6%가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 달에 88.7%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 9월 달에는 92.7%가 더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2018년 9월 달 한국리서치 조사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달에는 법 시행 직후에는 71%가 동의를 했고 법 시행 2개월 후에는 2016년 12월 달에는 85%, 법 시행 1년 뒤 2017년 10월에는 89%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2년이 지난 2018년 9월 달에 89.9%가 동의를 했습니다. 최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이 이루어지고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90%보다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부분 조사가 나온 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청탁금지 특강에 대해서 정리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